네, 오늘은 결혼하면 남자 고생시키는 여자 특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모르시면 진짜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아마 수백 명의 남자 인생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쓰는 여자 같은 뻔한 내용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럽다는 말을 달고 사는 여자, 바로 허영심이 많은 여자죠. 사사건건 다른 집안, 다른 여자들이랑 본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부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런 여자랑 살면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여자가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하와이 같은 곳 해외여행 갔다고 가면은 자기도 꼭 가야 되고, 비스포크 냉장고 샀다 하면은 자기도 사야 되거든요. 또 애 낳으면은 누구 유모차는 고급인데 어쩌네 하면서 분수에 안 맞게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피를 말리게 해요. 누구 엄마 남편은 연봉이 얼마니 이러면서 남편이 무능하다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여자랑 살면 남자의 자존감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식 키울 때도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돼서 공부를 시키고,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해서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진짜 애초에 만나면 안 되는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 시선 때문에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용하는 거죠. 다음은 애정결핍 심한 여자입니다. 남자한테 애정을 갈구하면 귀엽고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여자들은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뭐라 하고 삐지고 화를 냅니다. 이거 달래주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돼요. 이런 여자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남자가 카톡 답장 늦는 것 외에도 사소한 것들에 남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떠나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남자가 자기에게 사과하고 쩔쩔매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역시 난 괜찮은 여자야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여자들은 혼자서 잘 못 있어요. 결혼해서도 남편이 회사 일이나 약속 때문에 늦게 돌아오면 엄청나게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자꾸 남자의 애정을 시험하려고 해서 피곤하죠. 남자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화내고 헤어지자는 말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남자의 애정을 시험하려는 행위죠. 그러면 애정결핍이 가실 정도로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효에게 애정은 항상 모자른 거예요. 줘도 계속 모자랍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속박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의부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여자랑은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는 여자입니다. 보통 사회생활 거의 안 해보고 20대 후반까지 부모님 용돈 타 써서 경제 개념이 없는 여자들이죠. 일단 이런 여자들은 직장 생활이 쉬운 줄 알고 남자라면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 자존심을 툭툭 건드리는 경우가 많죠. 자주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의 사회생활을 우습게 하는 여자는 남편의 존재도 가볍게 보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게 유세냐며 비아냥거립니다. 다음은 입이 가벼운 여자입니다. 진짜 최악이죠. 어렸을 때부터 비밀 같은 거 들으면은 여기저기 소문내는 확성기 같은 캐릭터, 그런 여자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자들이 꼭 무슨 일만 생기면은 친정에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부부끼리 문제임에도 수시로 장인 장모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아내와 둘이 사는 건지 어른들과 함께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자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까지 주변에 소문을 내니까 남편은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눈치를 보게 돼요. 아내 입방정 때문에 어쩔 때는 본인도 모르게 나쁜 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또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니겠지 하면서 입조심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 여자랑 얘기하는 걸 자체를 하기 싫어집니다. 다음은 필터링 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는 여자입니다. 솔직하면 좋은 거 아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정적인 여자예요. 여기저기 지적하고 훈수 두면서 쾌감을 느끼는 여자죠. 이런 여자들은 꼭 남들이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해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 맞는 말 한 건데 그런 말도 못하나? 역시 한국은 보수적이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어디 모임 데려가는 것도 불편해요. 그리고 특히 술자리 같은데 절대 못 데려갑니다. 술 취하면 더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불평불만 많은 여자들은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뭘 해줘도 불만투성이니까 해주고 욕을 먹느니 안 하길 택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자 본인한테 솔직하게 팩트 폭행할 때는 정작 쿨하게 못 넘어간다는 거죠. 여자들 중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빙빙 둘러대고 핑계대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게 아니고 하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결혼 생활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자는 신뢰할 수가 없죠. 방금 말한 거짓말하는 여자들의 버블어서 회피형 인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회피형 인간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고 책임지려는 게 아니라 아몰라 하면서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건강한 사람은 사과를 하거나 대화를 해서 화해하려고 하는데 회피형 인간은 그냥 잠수를 타버려요. 이런 여자들 특징이 보통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직장을 바꿉니다. 직장에서 누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관둬버리는 겁니다. 자꾸 직장을 바꿔서 커리어도 꼬이게 되니까 맞벌이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회피형 인간 특징이 약속 어기고 지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안사에도 책임감이 없어요. 항상 어찌돼도 좋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같이 사는 남편은 속 터질 확률이 높죠. 뭔가 낙관적이어 보이는데 그냥 답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다음은 주관이 없는 여자, 유유무단한 팔랑귀 여자들입니다. 이런 여자가 남자 말 잘 따르고 순종적이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자가 주관이 없으면 큰일 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남들을 부러워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팔랑귀들은 돈을 물쓰듯이 쓸 수밖에 없어요. 결혼 준비부터 결혼 생활, 자녀 계획,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성도 본인 주장을 내세우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매번 남자 뒤에 숨어서 선택을 꺼려하고 잘못되면 남자 탓만 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짐이 될 뿐이죠. 특히 자녀 계획이 있다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주관이 있는 현명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육아는 특히 주변에 혼수쟁이들이 많아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느니, 유학을 가야 된다느니,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한다느니, 교육 관련해서 훈수쟁이들이 많아요. 잘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남들만 따라하면은 자식 교육 망하는 겁니다. 다음은 오히려 훈수를 두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개조시키려는 여자죠. 여자들 중에 지배 욕구가 있고 남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의 말투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스타일, 카톡에서 쓰는 말투나 이모티콘 같은 사소한 것조차 자기 마음에 들게 개조를 시키려고 해요. 여자랑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자가 훈수를 두면 사소한 거다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받아주지 마세요.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강도는 더 세집니다. 이런 부류의 여자는 남친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혹은 정해놓은 대답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짜증을 내요. 이런 여자들 꽤 많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조건 집 데려다 줘야 된다 하는 여자들의 유형이에요. 만약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쪼아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남자의 취미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게임, 바이크, 사진 찍기, 애니메이션 감상, 피규어 수집 등등의 취미를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게임은 안 하는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취미를 이해 못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유치한 드라마 보면서 남자들의 이러한 취미를 유치하고 유아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가 시간에 취미를 즐기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잔소리를 합니다. 또는 취미에 돈 들어가는 것에 잔소리하거나, 여기서 심해지면은 남편이 자기가 돈 들여 산 컴퓨터나 게임기, 취미 물품들을 남편 몰래 중고나라에 내다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물품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유부남 에디션이라고 부르면서 놀립니다. 특히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충전되는 남자분들은 취미나 개인 시간 존중 안 해주는 여자 만나면은 엄청 힘들 거예요. 다음은 결혼해도 되는 여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함께 여행을 가보세요. 떠나기 전에 같이 계획도 세우고 도착해서 같이 자고 밥 먹고 이동하는 등의 과정이 결혼 생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행 비용을 남자가 많이 내면 여자가 거기에 감사해하면서 계획을 좀 더 세우려고 한다든지 챙겨준다든지 이런 성의를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성적인 문제를 보는 겁니다. 또 여행을 다니면서 서로의 성향이 잘 맞는지, 여자가 나를 잘 배려해주는지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숙소에서 쉬는 게 좋고 여자는 밖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좋다고 하면은 딱 중간 정도로 합의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여행 왔으니까 돌아다녀야지 라고 하면서 박박 우기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딱 걸으면 되겠죠. 여행 말고도 등산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유명한 방법인데, 등산같이 몸이 힘든 상황에서 인성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산 오르고 있는데 아니 힘든 데를 왜 데려왔냐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빠 힘들겠지 하면서 땀 닦아주는, 챙겨주는 천사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또 돈 관리를 잘하는지 보세요. 가계부를 쓴다든지 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돈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장점이 진짜 많아요. 우선 이성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여자들이 사치 부리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돈 펑펑 쓸 시간에 미래에 대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는 여자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돈 관리를 하면서 돈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도 남자가 주는 생활비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압니다. 남자는 존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무시당하면 진짜 못 살죠. 그리고 운동을 하는지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운동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일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좋습니다. 가끔 알바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원래 사람 인성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제대로 나옵니다. 알바하는 사람한테 친절한지 보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연애 분야에 있어서 금방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피기너스 무료 연애 코스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